안녕하십니까. 대전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장 유승식 경정입니다. 금일 화재 감식은 화재의 원인과 그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경찰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총 유관기관 전문가 30여 명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식 주요 사항으로는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부 추정 지역 조사, 그리고 이남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오늘 수집된 증거물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사건인 만큼 경찰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 확인 혹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원 확인은 현재까지 그 유가족 대조군 DNA와 사망자 DNA를 모두 채취해서 국과수에 어젯밤에 다 접수를 한 상태고, 오늘 부검이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검 결과와 함께 국과수에서 종합해가지고 신원 확인 여부를 저희에게 전달하면 바로 유가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그 정확한 시점은 저희가 특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신원 확인되는 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좀 주목될 만한 뭐가 좀 있을까요? 지금? 어제 살펴본 바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식을 할 때 최대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부 진입이 가능은 한가요? 현재까지 안에 그 건물 상태는 뭐 붕괴 위험은 크게 없는 상태로 보여져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안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입할 계획입니다. 내부에 CCTV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나요? 그거는 수사팀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식만 지금 위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어디 하신 것 중에 못 드리는 게 있는데 민감물질 이남물질 유무가 있었는지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체 조직을 수색한다는 건 거기서 이제 어떤 확신에 대한 부분도 수습을 말씀하시는 저희가 이제 사망자분들의 시신은 대부분 수습했는데 혹시나 그 이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수색을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유가족분들도 좀 감식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예,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 진입 전에 안전 판단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안전지단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 국가수하고 들어가서 어제도 뭐 붕괴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짝 확인했는데 그렇게까지 붕괴 지금 위험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현장은 뭐 한번 다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지금 또 화재 감식관에서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하면서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방산 무기를 만드는 국가보안시설이라 접근이 쉽진 않은데요. 취재된 내용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부터 연결합니다. 김대욱 기자, 지금 현재 사고 현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폭발 사고가 난 이곳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은 방산업체로 국가보안시설이라 사고 현장까지 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은 화재가 모두 진화됐고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폭발은 공장 세척공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 7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중한 상태고 나머지 1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장은 로켓과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사고 직후 폭발음이 들렸다는 119 신고가 30여 건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50분 만에 초진하고 오후 1시 7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폭발 당시 영상을 보면 연쇄 폭발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고요? 네, 화재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로 화재의 규모가 컸는데요. 화면에서 왼쪽 산등성 위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분 40초 뒤엔 희뿌연 연기가 검은 연기로 바뀝니다. 또다시 2분여가 지나서는 새로운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후에도 연기는 한동안 지속됐는데요.
화재를 목격한 주민들은 폭발이 수차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크게 들려서 여기 창까지 흔들릴 정도고 한 번은 약간 여리게. 연쇄 폭발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너진 구조물을 철거하는 대로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땅까지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컸다거든요.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봤더니 화약 세척 과정에서 폭파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한화 측은 이 공정에선 위험성이 낮은데 왜 사고가 났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건물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앞에 있던 집기와 시설물도 모두 부서졌습니다. 폭발 당시 작업자들은 이곳에서 로켓 추진제 생산 과정에서 사용됐던 공구와 설비를 세척하던 중이었습니다. 지상 1층 544제곱미터 면적의 건물 한 동이 폭발 후 화재로 타버렸습니다. 한화 측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 특성상 폭발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개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지는데 크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한화 측은 과거 폭발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자동화 등 대부분의 공정에 대해 안전을 강화했지만 오늘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제외됐습니다. 공구에 묻은 화약이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작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폭발음은 500여 미터 떨어진 동네까지 들릴 정도였으며 진동까지 느꼈습니다. 진동이 땅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크게 느꼈고요. 소리는 그 뒤에 들었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어요. 화약 있고 이제 무기를 만든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 난 거냐 이런.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 폭발 사고가 난 한화 대전 사업장은 한국판 사드 LSM이나 다연장 로켓 천무 같은 정밀 유도 무기를 만드는 국내 방산 사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 2018년, 2019년에도 이곳에서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방산 효자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안전 문제 철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우 기자입니다.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LSM과 방산 수출 효자로 꼽히는 다연장 로켓 천무, 대전차 미사일 천검까지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생산되는 장비들입니다. 강력한 화력의 무기를 만드는 고위험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 관리가 중요한 곳들입니다. 실제로 대전 공장에는 과거 2년 연속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로켓 추진용 고체 연료 충전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졌고 이듬해인 2019년에도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한화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지고 이후 사고가 난 공정에 대한 작업 환경도 개선했지만 7년 만에 세척 공실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특별히 어디가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다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사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청주 반도체 공장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직원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종민 기자, 불이 나면서 이 유독가스가 새어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불소가 누출되며 직원 3,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이었습니다.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길은 약 10분 만에 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5ppm 농도의 불소가스가 누출되며 직원들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사이렌도 울리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긴급 상황이라고 내려 저희도 심각하구나 해서. 불이 난 지점은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배관 형태의 가스룸이었는데요. 화재는 보수 작업 진행 도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스에 노출된 작업자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5명이 눈 따가움 증상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유해가스가 공장 밖으로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소방당국과 함께 공장 내부 공기 상태를 측정하고 안전점검을 마친 뒤 오후 1시쯤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대전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금일 10시 59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그 폭발이 일어난 작업장 안에서 발견이 됐고요. 자력으로 탈출한 2명의 생존자만 화재 현장 밖에서 구조하여서 이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소방에서는 국가 보안 시설로 인해서 정확한 그 도면이나 이런 거 확보가 안 돼가지고. 네, 오늘 오전 11시쯤에 폭발음과 함께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성추인 부대변인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면은 이제 뭐 우주 발사체 관련해서 만드는 공장인데요.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건가요? 그 공장에서 이제 로켓 추진체와 관련되니까 화약 관련 제품을 다루는 곳입니다. 거기서 만드는 과정에 이제 제품이나 공구에 화약이 묻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세척하는 과정, 물과 이제 제품을 세척 용품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한 동이 그냥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원인과 관련돼서는 명확한 원인을 지금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그 세척 용품과 뭔가 묻어있던 화학적 제품에 남아있는 그 미세한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화약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작은 정전기나 마찰에 의해서도 이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왜냐면은 관계자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공정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화약이 원래 물에 묻으면 이 위험성이 감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세척 용품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것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한화 측에서도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진실을 밝혀보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또 폭발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데 해당 공장에서는 2018년, 2019년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뭔가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3번째에 걸쳐서 폭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원래 이 시설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방산 업체입니다. 이 ADD는 이제 정부 소유인데 이게 1987년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 인수를 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천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미사일 발사체를 주로 여기서 만드는 방산업체 핵심 시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약을 이제 다루고 또 고체 연료라든지 아주 위험한 물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소방 관계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가서 정확한 어떤 도면이나 어떤 내부 사정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9년도에 잇따라서 여기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2018년도엔 5명, 2019년도엔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한 예민한 어떤 화약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안이 이런 안전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자체적인 어떤 보안 안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이거를 안전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마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사고도 났지만 그러나 지금 소방당국도 정확한 도면이나 어떤 시설로 움직여지고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화재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설인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관계 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아까 성춘 부대변인 이야기했듯이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 여야도 선거 유세를 중단하거나 유세송을 좀 줄이면서 애도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